오랜 시간 기다리며 답답함을 느끼셨을 주주분들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이번 움직임이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소식들은 많은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6월 8일 12만 1,000원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122평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눌림이 나왔고 13만 6천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15만 7천원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주주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야?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왜 주가는 답답하지? 이번에도 또 기대만 하다가 밀리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야 되나?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요. 자, 제가 정말 항공우주 많이 찍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쌍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매수 매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제가 이 기준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의 흐름에서 어떻게 차트가 흘러갈 것인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쌍바닥을 만들어 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신호이고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날 수급만 받쳐준다면 양봉 캔들이 나올 것이고 60평선과 120평선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월요일에 지금은 좋지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자, 화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국항공우주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는 독자 발사체를 만들고 위성을 만들고 AI 구축하고 국방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산과 우주, 항공, 미래 사업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투자는 발표되었는데 실제 생산은 누가 할 것인가? 여기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항공우주를 함께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55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이 항공우주로 연결되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개발, 공급계약, 위성 제작, 발사체 협력, AI 국방 프로젝트 참여. 자,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수주를 반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투자 금액보다도 한국항공우주가 실제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월요일날 어떻게 될 것인가죠? 월요일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캔들로만 봤을 때는 확연하게 매수의 힘이 강해요. 중간중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을 합쳐본다면 결국은 매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월요일에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쌍바닥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시나리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돌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수급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로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수급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19만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제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걸 겪었잖아요. 어디까지 보유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어디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전략을 짜야 될지,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 기준에 대해서 차트와 수급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010-73-8354로 문자 신청하시고 문자 내용에는 한국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흐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예상한 대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홀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상승의 과정에서 또 눌리는 시그널을 보이면 우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줄이고 수량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자, 010-731-8354로 바로 문자 신청하시고요. 문자 내용에는 한국이라고 남겨두시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반대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7월 달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있어요. 자, 월요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도 있네요. 자,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상 대장주죠. 우리나라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전체적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자, FOMC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FOMC 금리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전체 자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기대감이 예상보다 약해진다면, 매크로적으로 이슈가 발생이 된다면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5일평선입니다. 5일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5일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추세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5일평선의 지지가 이탈돼서 조정이 확대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주가가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않고 홀딩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010-733-8354 문자 신청하시고 문자 내용에는 한국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AI죠. 결국 AI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800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뉴스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으로는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공장 건설과 양산이 시작된다면 소재와 부품,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데요. 흔히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장비 교체와 소재 투입이 잦아져서 장기적인 수요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부장 종목들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PSK가 있죠. 자, 모두가 반도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이죠. PSK는 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서울 반도체는 부품 전문 기업이죠. 자, 그 외에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이 있지만 핵심 종목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두었어요. 물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되어 추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대감만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는 일부 종목들은 아직 시장의 관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상승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모자이크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겠죠. 안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때문에 지쳐 계신데 한국항공우주의 수익을 기다리는 동안 소부장 종목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7월 FOMC가 있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삼성전자죠. CPI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금리 결정도 있고 GDP 속보치 발표도 있죠. BOJ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주가를 움직이게 될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종목들의 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눌리면 좋은 기회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종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영향을 주고 매수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모자이크 쳐져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어떤 가격대와 어떤 차트 흐름이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핵심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매수 매도 기준이라든지 대응 전략, 이것들 제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종목만 안다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언제 대응해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수익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자, 주요 일정이 나올 때마다 매크로적인 이벤트죠. 모자이크 트레이드 핵심 종목을 언제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언제 매수를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 이후 언제까지 홀딩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고 010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셔서 이 대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회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정부에서 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돈이 움직인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 이 흐름에 여러분들 편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떠먹여 드리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의심만 하고 물리친다면 그거야말로 바보죠. 밥상을 그냥 걷어차는 거잖아요. 떠먹기 좋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것을 던져버린다면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사실 겁니까?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결단 하나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고 010-723-8354로 문자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이 대응을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셨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고, 인생 역전에 대한 그런 꿈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는 것은 단순 존버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초기 핵심 인프라를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오판을 했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 가인 산업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AI 때문에 데이터 시대의 메모리 수요 구조적으로 폭증을 했죠. 자, 지금은 GPU와 HBM,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냐? AI 시대의 도로와 발전소 건설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나 HBM 공급 부족 현상과 밸류레이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SK 하이닉스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은 AI 때문이고, AI가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이제는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정말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로 눈을 돌려야 돼요. AI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이제는 산업용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실현이 된다는 거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로 인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의 고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 주가 상승, 초기에 선점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AI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저는 이거 다음으로 급등할 수 있는,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땡땡땡땡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AI 에이전트 검색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확장하는 종목이고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아갔을 때 AI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됐을 때 의미 있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종목명은 제가 가려놨고 주가는 사실 좀 답답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하드웨어가 갖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AI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 SK 하이닉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조금씩 매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